영어 공부에 진심인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영어 실력이 출중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영어는 많은데 되는 영어는 별로 없잖아요. 되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간결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간결한 영어, 듣기를 할 때 특히나 중요한 문법, 따로 둥둥 떠다니는 어느 곳에 있는 이 영어 시험 성적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법 아니고, 내가 영어 말하기 할 때, 듣기 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문법을 같이 함께 해봅니다. 세 번째 시간, 삼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뭉치 영어가 요즘 들어서 간결하게 듣기, 간결하게 말하기 좀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간결하게 듣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스트럭처를 잡아야 됩니다. 뼈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간결하게 들을 때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거야? 뭐가 보호지? 뭐가 목적어야? 나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중요한 내용을 한번 드러내자라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를 알아두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터치를 못하겠는 영어의 제 3형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선뜻 터치를 못하겠는 이라고 말을 한 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방대하고 80% 정도의 영어 센텐스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스트럭처예요. 3형식에 대해서 알아두면요, 4형식, 5형식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완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3형식 같이 한번 훈련해 볼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습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보어, 즉 주어와 이꼴이 되는, 주어와 등식 부호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같다라고 표현이 되는 형용사 내지는 명사로 그 보호 자리를 채워주는 이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3형식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인 것과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이렇게 실제 문장을 알아보기 전에 3형식의 느낌을 잘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감도, 이렇게 전체적인 이 안목을 키우면은 3형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어가 있고 주체가 있죠. 주체가 무엇을 해요? 이 목적어라는 어떤 대상의 자리에는요, 동사의 명사형을 투부정사로 만들거나 동명사로 만들어서 그 명사의 자리에 놔주거나요, 혹은 물건 내지는 사람 같은 느낌의 목적어가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말로 을, 를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면은 폭삭 망해버리는 게 이 영어의 3형식이에요. 한국말로 을를로 해석하지 말고요, 이 목적어의 느낌을 좀, 감각을 좀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따라가 볼게요. 목적어의 자리에 명사라고 지칭하는, 만질 수 있건 만지지 못하건, 카운트를 할 수 있건 카운트를 못하건, 사람이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까지 아주 방대한 양의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거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 앞에 전치사 이런 거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한국말에 뭐 에게라는 느낌의 to, for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일단 목적어 앞에는 어떤 것들을 곁다리로 넣지 않는 게 우리가 간결하게 듣기를 할 때 이 문법을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주어가 있고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하는 동작이나 어떤 행위가 있을 거고, 이 행위가 도달하는 대상 내지는 이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목적어 자리에 직접 넣습니다. 예문으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이 한국말로 트랜슬레이트 하면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하나가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나를 메리할래 라는, 메리라는 동사가 이 목적어를 직접 가져와야 되는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me는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결혼할래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상하니까 우리가
많이 틀리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marry her, marry me 할 때 mary라는 동사와 me, her 대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목적어가 직접 그냥 와야 돼요. 똑같이 you gotta remember that. remember를 하는데 that을 you gotta remember that. 이 행위가 도달하는 곳,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을 직접 와줘야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몇 개 더 연습을 해볼게요. Answer my question. Answer my question. 굉장히 쉬운 문장일 것 같죠? 제가 한국 분들하고 그냥 영어로만 말합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이 answer for my question 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건 삼형식이기 때문에 answer my question. 내 질문을 을을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그냥 answer my question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한꺼번에 습득을 하셔야 돼요. Answer my question. Answer my call. You gotta answer my call. Would you answer the call? Answer. 동사예요. The call. My call. You didn't answer my question. Answer the question. Answer my question. My question, the phone call이 깔끔하게 직접 와야 돼요. 대상이. He blames his father. He blames. 그가 blame을 했어요. His father. 그 아버지를 뭐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곁다리니까 나중에 연습하고 그냥 뼈대가 있는 삼형식의 가장 간결한 문장으로 He blames his father for that. He blames his father for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서 blames his father. 한국어의 느낌으로 he blames for his father가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오는 이 목적어 자리에 날 것으로 이것을 직접 놔야 된다라는 거를요. 문장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he blames his father. Don't blame me. Don't blame me. Are you going to blame me for that? Are you blaming me? 이렇게 blame me. blame his father. 동사 뒤에 목적어 날 것으로 전치사 넣지 않고 대상이 직접 와야 돼요. 다음 문장은요. We discussed that. We discussed that. 이렇게 문장을 놓고 보면은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안 나오세요. We discussed that. We discussed the plan. We need to discuss the plan.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이걸 해볼게요. We need to discuss that. 제가 discuss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라고 that이라는 목적어를 썼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이 문장은요. We need to discuss that. we가 주어예요. need가 동사예요. to discuss. discuss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to discuss.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의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또 to 부정사에 있는 동사 discuss가 that이라는 목적어를 또 직접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영어의 그 개념에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날 것으로 오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삼형식에서만 그냥 주어가 있고요.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이 있고요. 그 행동이 미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 동사가 또 다른 목적어를 직접 가지고 와요. 목적어가 뒤에 오는 이 영어의 어순을 좀 편안하게 습득해 놓지 않으면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그런 영어의 문법 삼형식. 오늘 꼭 느낌 좀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날 것으로 와야 돼요. We discussed that. We discussed that. ed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th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we discussed that. We discussed that. 또 다른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We have a discussion about that. We have a discussion about that. we가 주어고요. have가 동사예요. 주어가 하는 행동이에요. A discussion. We have a discussion. 우리는 discussion을 가졌어. We discussed that. 혹은 we had a discussion about that.
똑같은 내용인데 대화 내용 가운데에서 잘 활용을 하는 거. 이게 fluency예요. We had a discussion about that.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는 that을 그냥 쓰라며. 근데 방금 전에는 We had a discussion about that. about이라는 전치사를 꼭 넣어줘야 되는. We had the discussion. 이게 뼈대예요. We had a discussion.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 About that. 부사구를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We had a discussion about her wedding party. We had a discussion about her birthday party. We had a discussion about the project. We had a discussion about where we're gonna go. 이때는 또 전치사를 제대로 써줘야 되고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대상이 직접 와야 되는 이 삼형식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삼형식의 내용들 그녀가 만들어 무엇을 만들어야겠죠? She makes money. She makes a lot of money. She makes six figures. 그죠? 몇십만 불씩 연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She makes six figures예요. 뭐 annual salary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어를 하는 감각을 늘리는 것. 저한테서 배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익스프레션은요. 리드를 듣거나 대화에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를 트이고 눈을 띄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저랑 같이 훈련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한글로 트랜슬레이트 해놓는 것을 어떤 뜻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한글로 트랜슬레이트 하는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냥 컨텍스트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냥 받아들여져서 그 대화 내용을 쭉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감각적으로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이구나 라고 순발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이끌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트랜슬레이트 한다. 다시 트랜슬레이트해서 내가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야지. 내가 외웠던 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겠지. 좀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My mom baked the cake. My mom brought the cake. 둘 다 삼형식이에요. My mom baked the cake. 우리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My mom brought the cake. 우리 엄마가 어디서 이제 케이크를 사왔어요. My mom brings the cake은 말이 안 돼요. 생일 파티마다 우리 엄마가 담당한 게 케이크면은 My mom brings the cake. 이게 말이 되는데요. 주어 동사에서 동사를 쓰실 때요. 웬만하면은 과거형으로 써버렸다세요.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투부정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거를 좀 더 버릇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웬만하면은 과거형으로 쓰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두라고 많이 해요. She baked the cake. 강세 두라 그런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She baked the cake.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She baked the cake. 소리가 좀 야호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이렇게 강한 음이 나와서 그렇지 강하게 음을 해주시면 안 돼요. She baked the cake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She baked the cake. She baked the cake. She baked the cake. She brought the cake. She brought the cake. She bought the bag of chips. She bought the bag of chips. Yeah, I finished the bag of chips. 이렇게 삼형식으로는 너무나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he bought the bag of chips. I finished the bag of chips. I finished the bag of chips after dinner. 간식으로 과자를 한 봉다리를 다 털어 넣은 거야. Oh my god, I was so stressed. I finished the bag of chips after dinner last night. 어제 저녁 먹고 나서 과자 한 봉지를 다 해치웠잖아. I finished the bag of chips. You just finished the bottle of soda. I just finished the bottle of soda. 삼형식 문장 정말 많아요. 대상이 단위로 나올 때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bottle of something, bag of something 넣어줄 수 있고요. cup of coffee, please add a pinch of salt. 소금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할 때 삼형식 문장이 너무너무나 흔하게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직접 대상을 두셔야 돼요. 목적어에다가 아주 흔하게 쓰이는 문장으로 직접 바로 뒤에다가 대상을 넣는 거 연습을 해봤어요. 헤일리가 말한 것처럼 직접 거기다 그거 두면 돼. 대상을 두면 돼. Please turn off the light. light을 turn off를 해야 되는 거예요. phrasal verb는 또 따로 감각을 따로 살려주셔야 돼요. 동명사를 써야 돼, 투부정사를 써야 돼. 이 질문을 할 때는요. 바로 이 삼형식 문장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로 목적어를 만들어서 명사화 시킨 다음에 이 문장을 완성시킬 것이냐, 혹은 동명사로 ing를 써서 삼형식 문장을 완성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던 삼형식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동사의 영향력을 받는 대상, 목적어 자리에 사물을 둘 수 있고 사람을 둘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목적어를 둘 수도 있고 동명사형으로 ing를 붙여서 그 목적어 자리에 둘 수도 있어요 라고 구구절절히 했거든요. 자, 이 대상, 목적어는 대상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 삼형식이 갖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블로그나 문법 공부를 같이 하는 영상을 보면은요, 삼형식 공부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수동태형이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이걸 바꾸라 그래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둔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수동태형으로 만듭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거 잠깐 짚어 넘어가 볼게요. He touched me. 그가 나를 터치를 한 거죠. 신체적인 터치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터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라고 달달 외웠던 이 방식으로 I was touched 이거잖아요. by him을 써주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 이제 삼형식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달달 외우면서 by him을 써줘야 돼요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안 해요. by 누구누구라고 쓰면은 이 치환을 하는 수동태로 만드는 의미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by 힘을 쓸 바에는 차라리 he touched me를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왜 굳이? I was touched by him. I was 엑스트라로 들어갔고요. by 엑스트라로 들어갔거든요. 이걸 뭐로 써주겠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치환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걸 당했다, 이 대상이 이것을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그 메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 이렇게 치환을 해서 수동태형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과히 중요하지 않을 때 이걸 떨구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by 힘을 한 9 out of 10 times just drop them. 안 쓰고도 이 내용이 전달이 충분히 된다라고 느낄 때만 수동형으로 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말에 이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치환을 해야지, 수동태로 만들어야지 하지는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수동태를 만드시라고 이걸 지금 이 문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민들은 이거를 수동태로 만드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이 느낌으로 계속 받아들이시다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소통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수동태 치환하는 거 공부로서는 저희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라고 컨셉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 이게 삼형식에서 출발을 한 거구나. 누가 나에게 뭐를 했어. 나한테 그 액션의 영향력이 미쳐졌어. 누구에게, 대상에게 그 액션의 영향력이 미쳐졌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이 영향력을 받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어로 쓰는 거야. 이게 컨셉이에요. 자, 수동태를 만들었어요. 주어로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뀌었으니까 삼형식이에요 또? 아니에요. 주어 다음에 be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어로 온 거예요. I was touched. 터치를 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I가 이런 상태야. I와 equal be 동사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형식이다. 보호예요, 형용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형식이에요. by him, at the market 이런 거는요, 나중에 떡그룹으로 add 하시면 되니까요. 차치하고 간결하게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I was touched. 제가 1형식, 2형식 문장이 다 단순하고 간결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형식이고 2형식일 뿐이에요 라고 했던 것도 많고요. 오늘 배웠던 3형식, 4형식, 5형식과도요, 이 문장이 어마무지하게 막 복잡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한 문장도 사실 이거는 3형식, 4형식이다 라고 이 뼈대를 볼 줄 아는,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기르시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플루언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삼형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긴 문장이 있을 때 삼형식 구조로 간결하게 드러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 연습 좀 더 해볼 거고요. 짧은 영상들을 대하면서 한 30초, 40초짜리 영상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삼형식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렇게 따져봤거든요, 곰곰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삼형식 구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을 늘리는 또 다른 영상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